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죠. 전 열심히 했어요.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잊혀지기도 했을 거란 생각도 분명 했고, 그러면 좀 더 솔직해지자, 나 스스로를 좀 인정해보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긴 했어요. 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Detox.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컨텐츠를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인생에 대해서 또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컨텐츠를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그 예전 이야기부터 한번 다시 가볍게 하면서 좋아요. 네, 또 점점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의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 뭐 변곡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크게 한번 방향이 바뀌게 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나마 필동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유년 시절 얘기부터 또 이제 그룹 활동을 할 때 네. 그때까지 이야기를 또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부모님이 먼저 필동님이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반대하실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 기성세대는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뭔가 증명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확실히 나와져 있는 길들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공무원 됐으면 좋겠고,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 일단 누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고, 어차피 저는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말을 썩 그리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춤을 막 제대로, 노래나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축제나 공연 이런 거 많이 막 학교에서 하는 거 나가다 보니까, 뭐 명절 때 이제 막 모이면 막 제가 막 춤추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기질적으로 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내성적인 아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울 정도라면 사실은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으셨나 봐요. 근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춤추고 노래하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있어요? 뭐 어떤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네가 커리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고, 부모님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해. 네. 잘해. 열심히 하고 잘해라. 음. 근데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때는 이제 그냥 열심히,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이쪽에 있는 일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뭐든 되겠지라는 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누구 앞에서 이제 나서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그러니까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뭐 그 나이 때 안 했겠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봤던 거죠. 근데 또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병행을 했어요. 미술과 네. 연습생 생활을. 사실은 뭔가 좀 하나만 노력을 다 해도 집중을 해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미술을 같이 하게 됐는지 또 미술에 대한 꿈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미술은 사실 이제 연예계 쪽에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미술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오잖아요. 이제 뭐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근데 두 개 다 뭐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거의 늦지막히 이제 방학 때 부모님한테 예고를 진학하고 싶다. 가고 싶다. 미술학원에 보내달라. 어차피 그때도 입시로 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실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은 그리는 건 좋아했지만 진로를 이쪽으로 더 짙게 가봐야겠다 했던 거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말 늦은 거죠. 원래는 막 중1 때부터 이제 그 실기 시험을 계속 준비하면서 학원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술에 좀 더 진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병행을 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실기 시험을 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학교 지금은 이제 예고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디자인고라고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제가 핸드폰이 없었는데 집 뒤에서 이제 그 JYP 공채 오디션을 2기 공채 오디션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너가 저 오디션 보고 오면 엄마 핸드폰 사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공채 오디션에 계속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나중에 최종으로 연습생까지 되면서 그렇지. 사실 그때부터 이제 병행이 시작되잖아. 고2 때부터. 고2 때부터. 네. 이제 커리어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네. 빅스타가 뭔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뭐 다 잘 될 순 없죠. 다 잘 될 순 없고 그때 2012년에는 약간 보이그룹과 뭐 굉장히 엄청 홍수의 딱 시즌이었거든요.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도 다들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약간 한 방을 노리면서 뭔가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많은 힘들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기대하고 있고 모두 다 주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 번 이렇게 꺾이면 좀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막 실망도 크고 어려웠죠, 그때는. 근데 좀 당연하게 그거를 빨리 좀 알아차렸어요. 너무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는구나. 네, 세상 생각보다. 일들이.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네. 아이돌로서 UNB로 네.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것도 좀 아쉽게 뭔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7개월 활동했었죠. 네네네. 그때는 이제는 진짜 내가 진짜 좀 뭔가 좀 잘못했나? 뭔가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실패라고는 또 생각 안 했어요. 실패하면 근데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같이 뭐 고생해줬던 스태프들, 직원들, 멤버들, 부모님, 친구들 그들의 응원을 그냥 다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건 또 팬분들이죠. 팬분들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거의 안 하시고 다시 또 기회가 있겠지. 다 항상 희망을 주시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그걸 단정을 짓기는 싫었어요. 그냥 뭐 잘 안 된 거지 뭐. 잠깐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가시밭길을 네. 걷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경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 좌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음. 좌절은 하죠. 좌절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내가 흘렸던 그 땀이나 어떤 그 노력과 열정만큼 되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쪽 세계는 정말 어떻게 언제 누가 잘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좀 저 인생은 타이밍인가라는 걸 많이 음.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운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또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인생은 진짜 쉬운 게 없죠. 그 생각을 하고 계속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시간이 날 때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던 거고, 뭐라도 하는 게 저한테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뭐 멤버들끼리 있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작곡 공부도 하고 뭐 정말 미리 멀리 봐서 뭐 사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빨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를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 시기를 좀 잘 극복했지 않나. 서로 응원해줬어요. 야, 우리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지. 이런 건 없었어요. 뭔가 좀 철든 아이들 같아요. 그 당시에 철든 자식들을 보는 뭔가 느낌이랄까? 그래서 애들이 막 그때 네. 그 제 친구가 그 곡을 쓰는데 막 그런 주제들이 약간 제2의 성장통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뭔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뭔가 전환점이자 좀 아픔, 좌절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어쨌든 다들 좀 직감을 하고 맞아요. 좀 대비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필동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뭐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걸 좀 다 포기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나의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커리어나 나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돌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비교도 그렇고 그냥 직장 생활을 이제 막 하는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그렇고 뭔가 내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했다면 그림을 안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불안했다면. 먹고 사는 어. 어떤 단순히 말해서 네.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좀 더 그렇게까지 깊게는 네. 생각 안 하고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춤도 추기 싫었고 뭘 해도 어차피 계속 잘 안 되니까 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원래 내가 잘하고 싶었던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렸던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칭찬받았던 거, 그냥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좀 치유를 해보자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깊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네.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진짜 어릴 때 느꼈던 그 순수한 뭔가 즐거움을 찾아보고자 했던 거니까. 근데 그때 그림이 결코 지금처럼 막 밝거나 그런 희망적인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메시지도 없었고 음, 그냥 빈 캔버스에 음,
계속 그리고 하다 음, 보니 음, 그냥 멀리서 보니 결국에는 그냥 까만 캔버스가 음, 돼 있었거든요. 음. 까만 그림이 돼 있어.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스스로에 대한 음. 그 묻고 답하기를 했던 것 같아. 생각을 비우고 싶어서 그렸던 건 아닌데. 근데 그때 그걸 그리면서 막 기분이 썩 나아지고 좋아졌진 않았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했는데도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왜 목적도 없었고 그냥 하는 행위에 그냥 그 의의를 뒀던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거 다 하기 싫으니까 이거라도 그냥 해보자. 근데 그게 좋은 저한테 큰 그 모먼트가 됐죠. 근데 그때도 뭔가 나중에 보면은 까만색 캔버스가 돼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채워나갔던 어떤 그런 그림들에는 그 그림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맞아요. 반영이 됐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였어요? 엄청 복합적인 음, 생각 없이 그리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뭐 부모님의 걱정. 왜냐면 부모님은 계속 저는 서울에서 떨어져 사니까 아들이 언제 뭘 나오는지도 모르시고 계획도 모르시고 근데 계획도 저도 모르니까 말해줄 수도 없어. 항상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막 그 안에 걱정도 녹여내고 부담도 녹여내고 스스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다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해왔었고 난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뭔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쏟아낸다라고 해야 네, 되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되게 쏟아내는 과정이 되게 지금의 어떤 필독이 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좀 쏟아내는 과정이 없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다스렸을 것 같아요? 뭐 분명 뭐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숙소에 틀어박혀서 뭘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술을 마셨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녔거나 뭐 여행을 갈 여행을 갔을까? 여행을 갈 깡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너무 이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 그게 이제 뭐 숙소밖에 못 나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옛날부터 그런 20대 초반부터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면 불안해. 그래서 여행은 못 갔겠지만 뭐 다양한 걸로 좀 해소를 했지 않을까. 운동을 뭐 근데 운동을 그때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 뭐 그림 무조건 그림 그렸을 것 그림 같아. 그렸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처음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아, 필독이라는 사람은 그냥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네. 밝은 사람, 되게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 화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서 그런 되게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들도 그림에 녹여내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리다 칼로라든지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아,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림들을 그리잖아요. 그 당시에 왜 뭔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필독이라는 사람이 채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면 막 까만색으로 보이는 그런 캔버스를 본인의 어떤 기법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긍정이란 주제를 뭔가 선택해서 작업을 이어나갔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음.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쁜 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곧 나한테 내가 낼 수 있는 색이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저녁 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심경의 변화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너무 그냥 저는 남한테 에너지를 주는 걸 좋아해요. 남을 웃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근데 때로는 그게 내가 너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가. 이게 내 진짜 모습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타포들이나 직접적인 긍정의 메시지들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뭔가 긍정으로 음, 다양한 긍정이라는 어떤 음, 이 긍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많이 소개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보다는 긍정을 빼고 그냥 건강하고 약간 에너지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그죠? 어떨 때는 불현듯 그 긍정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그냥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녁하고 막 그림 그리고 했을 때 그러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었어요. 이거에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두지 않고. 다른 그 주변의 다른 분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작품 활동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커리어를 좀 돌이켜 봤을 때 바꾸고 싶은 순간이 뭐가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했다면 저는 그런 게 너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가서 그때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막 하다가 되면 결국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 마음속에. 그냥 미련만 남아서 돌아가도 저는 다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고 똑같이 공부 잘 안 했을 거고 똑같이 어머니한테 미술학원 보내달래 했을 거고 음, 똑같이 춤에 미쳐 살았을 거고 똑같이 그 빈 캔버스에 그렇게 그렸을 거고 다 그게 지금의 저라서 저는 바꾸고 싶은 커리어는 없어요. 지금의 그래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림 항상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그림 그릴 때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시범 봐주시고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실 때 좀 더 졸지 않고 유심히 볼 걸. 뭐 하나 그리기 싫은 어떤 그 정물이 있으면 되게 이제 묘사하기 힘들고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해볼 걸. 그 다음에 뭐 춤출 때 예전에 몸이 좀 더 유연했을 때 스트레칭 더 열심히 할 걸.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죠. 되게 들어보면은 그 기본기 뭐 이런 거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사회에서는 사실 베이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살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붙여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사실은 코어가 없으면 맞아요. 붙일 수도 없고 붙여도 떨어져 나가기 쉬우니까 기본기의 중요함에 대해서 기본기 진짜 중요해요. 네. 베이직. 기본기 어떤 것 그쵸 미술이든 음악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선택 때문에 좀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뭐 지금까지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하나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책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당신이 했던 그 해봄, 해봤던 네. 그거를 응원한다라는 그 어... 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는 거고 음... 해봤으니까 이게 아, 또 사람들이 또 후회를 하고 미련을 또 가지는 거잖아요. 아,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렇죠. 뭐가 됐던 간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가 됐든 간에 도전했던 그 행위를 내가 선택을 했던 그 순간을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 예전에 우리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활동들이 무의미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든 아니면은 그냥 뭐 재미로 하든 뭐 다 어쨌든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필동님이 그림 그린다고 아예 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또 음. 인생은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요즘 제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들에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예.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근데 어떤 것 말과 같은 행동이 예. 좀 뭐 다르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저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필동님의 좋은 말이었습니다. 달라도 돼요. 예. 항상 어떻게 이게 막 음. 옳은 결정만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 지금의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맞아, 거지. 맞아. 그래도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우리 후회하는 순간들이 그래도 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의 양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항상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좀 후회를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음, 후회를 하는 음, 거는 음. 그때보다 내가 더 나아져 있어서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더 큰 이제 뭔가 관점에서 음. 또 높이에서 옛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네. 했을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후회는 짧게 하고 네, 그래도 내가 음, 그때 나보다 성장했고 커져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맞아요, 나한테는 그게 자존감으로 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뭔가 미련을 갖고 후회를 갖는 순간 난 이미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은 사람이 그때보다 큰 음,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음,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 그럼 우리가 음, 후회나 어떤 그런 감정을 성장의 지표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음, 그래서 후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 음, 나는 너무 작아 보이거든. 그렇죠. 음, 그렇죠. 아까 입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입대를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꺼냈죠. 어쨌든 지금은 그림을 그 통해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방식 혹은 메시지가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와 다르게는 좀 더 그때도 솔직했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웃는다기보다는 항상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 직업이었다기보다 아, 항상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면을 별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이제 리더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되고 아내인 들어주는 걸 많이 하고 아내 정말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걱정과 뭐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비추는 거를 굉장히 그게 큰 이제 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다음 전시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저녁 전과 후가 이제 그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시를 하는 걸 기준으로 좀 그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 누군가한테 좀 능동적인 에너지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그 말했지만 좋은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군대가 누구나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진 않지만 좀 반강제적인 휴식 같았다고 생각이 사실은 돼요. 어땠어요? 저 군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네. 좋았어요. 근데 진짜 네. 가면 옷 줘, 속옷 줘, 재워줘, 밥 줘. 깨워줘, 밥 줘, 응, 운동시켜줘. 맞아. 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미필이면 음. 이제 그때는 해외여행도 못 가요. 비자 때문에. 아. 이제 그것 때문에 맞아, 내가 맞아. 뭐 일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게 또 음.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음. 군대라는 게 또 저한테 크게 막 음. 그러지도 않았었거든요. 음. 막 뭐 두렵고 이런. 아.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월급도 주잖아요. 아, 맞아요. 월급도 많이 올랐죠? 돈 네, 주잖아. 맞아요. 지금을 더 많이 주지만. 음.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저한테 막 이렇게 웃고 있어도 나 빨리 가고 싶다 하면서도 음. 뭐 어떻게 보면 도피였죠. 음. 그게. 근데 음. 가고 싶은 약간 도피. 음. 뭐 어떤 밖에서 일이 생겨도 뭐 어떻게 나 군대 갔는데. 맞아, 맞아. 나 군대 있어서 못해. 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계속 그거를. 음.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좀 좋게 음. 주문을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항상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이도 많은데 근데 되게 뭔가 항상 규율이 있고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아예 반대라서 나는 내가 음. 사회에 있을 땐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계속 뭔가를 메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군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군대는. 거기서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당히 하라고.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적당히 그냥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전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어. 전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이거 이제 후임들이 봐도 네. 진짜 인정할 만큼? 진짜 광석이 열심히 했지. 어. 굉장히 그 뿌듯함이 있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네. 이제 뭐 회자가 됐어요? 행보아님이 그 저랑 같이 동기인 친구가 있는데 네. 둘이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못하거나 이러면 참 걔네 있을 때 걔네 참 잘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후임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가끔 형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기분 좋죠. 그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라도 뭔가 안 그리면은 내 실력이 떨어질까? 뭔가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릴까? 막 그런 사실은 걱정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그 그림을 그렸던 수첩도 있었고 매일매일 그리고 네. 그다음에 글도 많이 써보고 그다음에 공모전이나 네. 그다음에 그 휴가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포상 휴가가 있는 휴가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캔버스나 물감이나 내가 그걸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반입을 해서 제가 그릴 수가 있어요. 명분이 생기는구나. 명분. 그러면서 이제 뭐 후임들이 또 그림 그리는 후임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공모전 준비할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뭐 해소는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뭔가
이제 변환점, 변곡점이 생기는 게 저녁 후에 우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저는 왜 그걸 그렇게 우울함을 느꼈는지 궁금했어요. 저녁을 하고 음,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져 있었고 맞아. 물론 군적금을 열심히 모았지만 근데 집을 이제 구하고 나서 집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약간 공허하더라고요. 공허하고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물론 가기 전에는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다가 군대를 가자 해서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가 갔다 오니까 난 이제 혼잔데 나 혼자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 그 혼자고 음, 뭐 회사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6개월 동안 또 활동을 막 그렇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잊혀지기도 했을 거란 생각도 분명히 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 그때는 좀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뭐 할래? 근데 이제 개인전 좋은 기회로 이제 개인전 준비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분명 좋은 친구들도 있고 날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뭔가 혼자 하고 일어나고 싶었나 봐. 혼자 뭘 해서 또 혼자 잘 이뤄내서 또 좋은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때는 혼자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구하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그럼 내가 작품을 뭔가 이렇게 팔아서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물감도 사야 되고 미술 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데 또 나는 또 사람들과 또 만나서 어쨌든 또 시간도 음.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 네. 그런 거가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 비슷한 어떤 증상까지도 겪게 됐던 거죠. 그렇죠. 우울증. 음, 우울증이라고 음, 하는 게 음.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음, 우울증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겁났던 거죠, 스스로. 음, 음, 아,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음, 그 돌파구를 잘 찾은 것 같아서 음, 지금 음.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때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 너무 아, 잘했던 얘기해 주세요. 그, 네, 그때 이제 결국에는 또 제가 다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예 확 바뀌어서 그런가? 또 수동적인 사람이다가 네. 그런 입장에 있다가 아, 확 또 이렇게 바뀌어서 또 내가 응, 0부터 10까지 다 응, 해야 응, 응, 되는. 응, 응,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응, 달이 응. 다 4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있었고 아, 그러면 나한테 시간의 결핍을 주자. 어, 나 스스로.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는 내가 아예 생각을 없애는 뭔가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저는 알바를 했죠. 맞아요. 그 예. 얘기했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바를 구해서 그 정말 그 시간의 결핍을 줬죠. 제가 아예 음, 잡생각 못, 그건 음, 정말 음, 단순 노동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했던 일이 약간 응,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응,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걸 하면서 음, 도움이 됐던 것도 있고 네, 뭐 이 일을 하고 응, 나한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응. 그리고 월급도 받으니까 그럼 돈도 월세도 낼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응, 정말 많은 응, 그 엄청 큰 회복이 됐어요. 음, 그때 이제 막 음, 이거 상담을 좀 받으러 가야 되나? 그 음, 정신과나 이런데
그런 걸 한번 알아볼까 했지만 음. 그 알바를 했던 게 진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간의 결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내가 좀 더 간절해질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맞아요. 그림을 더 그리고 싶고 그 시간에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 저는 뭐 제가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그런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크다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모먼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일이 알바를 하면서 늦게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그림을 또 그려야 되니까 때로는 이게 힘에 부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돼서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그 알바할 때 그 가게에 이제 TV가 있는데 그 TV에서 이제 그때 한창 수우파 할 때였거든요. 수우파 시즌 1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그 가게 이제 사장님이 제가 이제 춤을 추는 건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얘기해서. 그래서 그 저런 거 안 나가냐고.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 괜찮아요 하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꼭 나가봐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닭을 튀겼죠. 그러면 그 당시 우울함과 비슷한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다가 투영이 됐었나요? 네. 어때요? 어떤 식이었어요? 결국엔 또 저는 긍정보다는 이제 건강한 에너지, 그러니까 능동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내 그림을 봤을 때 저분들이 그 관객이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큰 이유인데, 근데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주제를 내뱉어도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거 너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데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나한테도 지금 내가 못 주는데. 근데 답이 결국에는 제가 밝은 것만 그리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이 행위 자체가 아예 이게 모순이고 맞아요. 의미가 없다라고. 맞아. 나중에 내가 돌아서서 봤을 때도 이게 떳떳하지 않은 그 전시가 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좀 더 솔직해지자, 나 스스로를 좀 인정해보자, 그러면서 저의 이면이나 나의 지금 이 아픔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캔버스에 이제 녹여내기 시작했죠. 같이 그려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시의 타이틀이 이제 Accept Myself for Who I Am이라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자라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럼 네가 생각하는 긍정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나를 마주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안아줬을 때가 그게 저는 긍정의 시작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직하게 이렇게 끙끙 앓고 혼자 이제 하고 있다가 사실 난 이랬어 이러면서 뭔가 저의 그런 그치. 약한 모습이나 그치. 어떤 그런 이면을 보여줌으로써
확 바뀌었죠. 그렇죠. 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생각 들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우리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고 이런 뭔가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필도님이 했던 게 이제 BPNN이라는 그 Be positive, no negative. 그쵸 그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분명히 이런 스펙트럼 감정의 스펙트럼이 되게 있는데 이제 이쪽이 긍정이라면은 분명히 이것도 겪을 대로 겪어본 사람인데 너무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저걸 한번 더 물어서 파볼까? 막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솔직하게 이제 털어놨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감정도 있었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그 인정을 함으로써 내가 가진 어떤 긍정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저는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런 것 이쪽에 있는 감정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섞어볼 생각이 있나요? 어때요? 음, 섞어볼. 음, 근데 이미 이제 저의 어느 정도 이게 구축이 됐나요? 네. 그래서 많이 또 네. 구축이 됐죠. 그 어두운 그림을 네. 그리면 이제 음. 상대방이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아. 관객들이. 근데 그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나를 스스로를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프리다 칼로나 뭐 다른 아티스트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때로 그런 환경을 그런 입장을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힘들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안아주는 뭐 그런 순간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런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좀 다양하고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더 섬세하게 좀 뾰족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점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내가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강요했던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뭐 준비된 질문지에도 있지만 필동님은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 오는 되게 그런 힘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많은 힘을 얻고 또 그런 데 힘을 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필동님이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네.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지금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개가 천선했죠. 예전에는 음, 그게 음, 어떤 그 생각을 기점으로 음. 확 바뀌었던 거. 그게 그거 같아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막 밝고 좋은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구나. 뭔가 그런 그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항상 생산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들어주기만 하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또 서운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걸 제 오랜 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상호작용인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이 자리도 필동님 얘기도 해주시지만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인터뷰 처음 했을 때 그 당시 삶에 만족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런데 작업을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삶에 대한 만족과 작품 활동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의 좀 그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족하는지 일단. 네. 근데 그때 되게 건방진 말을 했네요. 삶에 만족한다고. 근데 노력하는 만큼 네. 얻고 있어서 그때 만족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제가 막 많이 움직이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앨범도 내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뭐 일들이나 뭐 댄스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하면서 그때 딱 그 시기였어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근데 지금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때랑 좀 다른 결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잘 나아가고 있고, 또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보금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제가 하는 것만큼 또 보상도 들어오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도 없어요. 그 만족이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감사함이지 네, 않을까? 네, 감사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음, 만족보다 음, 감사한 거죠. 네. 음, 음, 사실 또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 기회라는 게 또 쉽게 오지도 않기 때문에 맞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앞날을 네. 자기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이 음, 계속 감사한 순간이고 음, 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음, 더 열심히 하고 음.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작품에도 좀 더 욕심이 생기겠군요. 네, 더 잘하고 저를 싶고. 저를 또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음, 잘하고 싶고 음, 그렇게 했을 때 음. 같이 준비했던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 뿌듯해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다음에 관객들도 팬분들도 분명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왔을 때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 행복할 순 없지. 네. 아, 그래도 음, 내가 응원하는 이 사람이 정말 잘 나아가고 있구나. 음, 내가 응원한 보람이 있구나. 음. 사실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 당연한 게 없고 세상에. 맞아요. 난 내가 응원을 받은 만큼 음, 보답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연속으로 음. 매해 10대, 20대, 30대 네, 계속 다른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필동님, 혼자 살 수 아, 없어요. 네, 그럼요.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욕심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음, 난 내가 잘하는 거 할게. 음, 대신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저는 아예 전적으로 바뀌어요. 음, 왜냐면 그 속에서 같이 나오는 시너지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지를 하면 맡기거나 믿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크게 쌓이고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중첩되면서 좋은 관계가 음.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필동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삶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필동님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조건. 우리가 이러면은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음. 이런 조건이 필동님만의 조건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내 얘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음, 능력, 능력. 나의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네. 그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내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과 동의해요. 뭔가 더 일을 해보고 싶고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서 건강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자신감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또 현실적으로 돈이랑도 이어지고 맞아요. 내가 한 만큼 또 보상을 받고 음, 예전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막연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음, 근데 제가 한 만큼 벌어야겠더라고요. 그게 30대가 되면서 굉장히 점점 더 확고해졌구나. 네,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일한 만큼 못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는 아닌데 나를 너무 내가 하는 것들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나. 내 가치에 대해서. 네. 내 가치를 인정받고 살자. 내가 많이 주장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 내가 맞아요.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맞아요.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는 필독의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찾았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좀 정리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해마다 어떤 개인전이나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고 싶다거나 작년에는 제 작업을 하면서 좀 채우려고 하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채워보기도 했던 전시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비워내려고 하는 내 생각도 비워내고 정말 직관적인 그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전시도 했었고 그 매해마다 좀 어떻게 내 작업에 대한 스타일을 바꿔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아직은 뭔가 그걸 정립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또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감사할 때는 뭐 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뭐 컬렉터분이 제 그림을 사셔서 그분이 이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디저트 가게 제 케이크 그림을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장에 이렇게 걸려 DP돼 있는데 그거를 지인들이 보고 알아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고유의 그 색깔이 스타일이 있긴 하구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나 스스로도 이제 내 색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매 전시나 이렇게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아직은 좀 더 많이 배워야죠. 그게 뭔가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미 완성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은 필독의 그림이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것은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이포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 타이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뭔가 생각을 하고 해서 나오는 메시지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냥 딱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고 싶게끔. 근데 제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막 어떤 의미를 숨겨놓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형상이나 그다음에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중과 소통을 하려면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 됐든. 맞아요. 거기서 좀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는 좀 타이포를 또 많이 또 빼기도 했어요. 그런 비워내는 작업을 또 통해서.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작업을 하는 동안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면 항상 그 메시지는 어떤 타이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필독님만의 굳이 얘기하자면 뭔가 미술관, 작품관, 예술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잘 포장해 주셨는데. 네,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자. 세상을 또 너무 어렵게 볼 필요도 없고 그림이나 어떤 미술이라고 해서 그림 속에 막 많은 의미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작가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단순한 그림이어도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마크로스코의 그림에 뭔가 다양한 게 뭔가 묘사가 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냥 정말 두색이나 어떤 정말 단조로운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또 많은 메시지와 많은 것들을 담으면 또 그게 강요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좀 빼게 된 것도 있었고 요즘은 자기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좀 괜찮아요? 그때보다는 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그것도 막 내가 뭐 아티스트예요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단어가 네, 아티스트겠죠. 아무래도 그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네. 근데 거기는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음, 그때와 비교했을 때 또 더
활동을 하면서 생긴 자신감 덕분에 자기 자신을 또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네, 또 힘이 그때보다 또 생기잖아요.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렇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때보다는 또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개척자로서의 외로움. 음, 왜냐하면 지금 필동님 같은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데. 춤을 아이돌 그룹 출신의 또 댄스에 또 특화되신 분이 있고 근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근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도 음악대로 하고 계시고 또 댄스 관련해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림도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두려움도 당연히 있을 거고 외로움도 있을 거고 음.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는 누구한테 조언을 할까?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개척자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 우리 그때는 막 개척자 좋은 데라서 막 메모하고 이랬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지금 네, 그 말을 떠올리니까 네. 그 단어가 되게 좀 외롭네요. 외롭고 그럼요. 되게 고독하고. 네. 결국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합쳐졌을 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해나감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답일까?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정답이다 아니다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이거를 몸으로 부딪혀서 실패를 해보고 뭐 한번 넘어져 보기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뭔가 어떤 외로움, 고독함 음, 음.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음. 뭐 친구처럼 그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네, 사람의 네, 계속 안고 가야 할 어떤 숙명. 예. 숙명이라고 너무 되게 그거. 예술가로서의 숙명이죠. 네, 예술가로서의 숙명. 근데 거기서 오는 자존이 내가 계속 묵묵하게 나아갔던 길에 대해서 음, 인정을 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그런 맛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한번 겪으면은 그거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한 네. 엄청나게 큰 성취감과 어떤 쾌감 같은 게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도 걸어가고 있고. 근데 결국엔 돌아서 네, 힘내세요가 제일 큰 말인데 음, 저도 근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그림 그리면서 춤을 또 추고 있고 네,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네, 근데 계속 이것들을 하면서 음, 그 불확실성에서 계속 생기는 그 피우는 꽃들이 봄이 계속 있거든요. 네, 네, 제 네,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네, 사계절이 있듯. 음,
결코 나중에 결국엔 봄이 오니까 음, 결국 외롭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잘 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외로웠던 만큼 정말 배 제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지금 또 혼자 나아가시는 분들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완전 그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히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필동님의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또 묵묵히 지치지 않고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필동님은 인생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만한 대답을 참 많이 했었는데 뭘 상승곡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잘 보이고 싶었나? 여기 사람들한테. 그런가? 난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약간 이런 게 계속 그걸 보여주고 싶었나? 열정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열정이 근데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눈에서 뭔가 이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이렇게 은근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 필독의 인생 그래프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저는 그대로 상승 상승곡선이라고 안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곡선. 저는 제 삶은 상승곡선을 되게 막 뭐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게 완만한 네, 완만하게 계속 상승곡선을 음. 이루고 있지 않나. 음. 아니요,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저는 잔잔하게 계속 네. 상승곡선으로 네.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안주하고 있지도 않고 네. 크고 작은 꿈을 계속 꾸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는 음. 항상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응원해주는 네. 사람도 있고 음. 이 사람들과 같이 이게 가슴 뛰는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 작년 말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있고 네.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우리 뭐 할 때 좀 가슴 뛰는 일을 좀 많이 하자.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론 돈 중요하죠. 돈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전 30대가 전역하고 나서부터 좀 더 그 개념이 좀 더 이런 경제적인 거의 개념이 좀 더 많이 좀 바뀌었다 이쪽으로 좀 치중이 좀 됐다 생각하거든요. 비중이 네. 커졌다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좀 가슴 뛰는 일을 많이 하자.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네. 일본에 있는 한 핫도그 가게였어요. 그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이신데 허리도 이렇게 굽고 저 엄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PD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큰 식당을 하나 차려서 노숙자들을 밥 먹이고 싶고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쁜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싶고 뭐 이런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 그게 설령 당신 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동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렇지. 늘 가슴이 어, 뛰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항상 우리 가슴 속 한켠에 좀 두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네, 좋은 네. 나중에 그, 링크 알려드릴게요. 한번 네, 보세요. 꼭 알려주세요. 네, 좋아하는 일이 음, 좋아하는 게 일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또 부담과 책임. 방금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것과는 좀 음,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음, 또 생각이 든 건데 음, 뭐 제가 그림을 뭐 작업 전시가 있어서 그림을 그릴 때 분명 스트레스를 또 받죠. 네,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머리에 되게 꽉 맞았었던 지금은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그 박서보 작가님이 아, 네, 나오셨던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봤었는데 네, 어떤 이제 그때도 막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시는데 야 이거 하는데 참 재밌다라고 하시는 음, 그 영상이 있었어요. 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건가? 음,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전달, 그러니까 음, 완성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가? 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음,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셔서 네,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뭔가 순수한 음,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박서보 작가님께서도 그 연세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네, 해오셨겠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를 하시면서도 거기서 되게 순수한 재미를 네. 느끼신다는 걸 보면 참 생각 순수함을 잃지 말자. 순수함을 잃지 진짜 말자. 네, 정말 어려운 건데 네, 뭐 계속 생각해야죠.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환경에 노출되고 네, 이러면서 네, 때묻어 가지만 네, 그래도 순수함을 잃지 그렇죠. 않으려고 하는 계속 그 생각은 해야 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아요. 네, 저도 제 인생의 어떤 꿈, 음, 목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대에 설정해 놓은 저의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동차를 가지게 되더라도 눈이 오면 음, 즐거워할 수 있는 어른이 되자였어요. 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오면 길 미끄러운데 짜증나네. 오늘 운전 어떻게 출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나올 텐데 그 와중에도 나는 차를 가지게 되더라도 눈이 오면 아이처럼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유지하자, 가지고 있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덜 차가울 것 같아요. 음, 그런 음, 생각들을 계속하고 네, 최근에 눈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럴 때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렇듯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작업 혹은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 같은 게 있나요? 저 스스로를 재료로 많이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요? 전시를 하게 되면 그 공간에서 저 스스로가 어떤 재료가 돼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어떤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일종의 작업의 한 부분이 된다는 네, 거죠. 필독의 퍼포먼스가. 네. 보는 관객들이나 어떤 그 공간에 음, 이 저라는 사람이 네. 그 결과물을 내보내고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그 자리를 그냥 있는 거 말고 음, 좀 더 재료가 돼서 음,
좀 더 과감 없이 음, 그 속에 녹아들고 싶은 음, 마음이 있어요. 음, 그런 또 목표가 결국엔 그게 또 네, 춤으로 좀 퍼포먼스로 승화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춤과 어떤 페인팅을 정말 잘 다듬어서 음.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또 네, 만들고 싶고 네, 네. 올해는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언뜻 듣기론 앞으로 그런 분야들이 합쳐진 네. 형태의 전시를 구상 중이시라고 네. 들었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간략하게나마 좀 음, 얘기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퍼포먼스 전시의 형태를 올해는 꼭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이는가에 따라 저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좀 크고 작은 목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좀 세상을 좀 넓게 올해는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제가 지금 3월에는 히말라야에 가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요. 원래 트레킹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등반으로 좀 바뀌어서 네. 저한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할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여행을 준비함의 과정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것 같고 몸도 마음도. 네. 뭐 일단은 갔다 오는 거죠. 점점 더 나이 들면 네. 뭐 핑계 대면서 못 갈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더 도전하고 많이 또 배우고 한계도 부딪혀보고 네.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작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네. 또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큰 음. 아마 올해 또 재밌는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걸 이제 네. 잘 다듬어서 딱 보여줬을 때 그때 또 형이 계시겠죠. 그렇겠죠. 네. 옆에서 목격해야겠죠. 친구의 성장과 나아감을 또 옆에서 봐야겠죠. 저는 이런 크고 작은 꿈들을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형은 또 이거를 나중에 그 모습을 기대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응원해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크고 작은 꿈을 많이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게 또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무조건 또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의 상황과 그런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빌동님처럼 주변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네. 결국엔 나아집니다. 네. 매번. 네. 무의식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행동 양식과 생각에 내 마인드셋에 넌 이렇게 나아가야 해라는 어떤 일종의 암시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들만 남았어요. 네. 이거는 rapid fire questions라고 해서 그냥 랜덤한 질문들입니다. 필독이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어렵죠. 이거 어제 계속 고민하고 차에서도 오늘 계속 고민했는데 네, 뭐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나마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꽃과 계절이었는데 꽃, 네, 꽃과 계절. 계절.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는 돌고 돌잖아요. 꽃이 지고 어, 다시 피고 네. 추웠다가 다시 뭐 더워- 더워지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순환. 순환과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봉우리도 봉우리 때 그 이쁜 또 꽃들도 있고 그렇죠. 그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음, 사계절 같은 사계절, 사람. 네. 사계절 같은 사람. 좋습니다. 너무 시적인가요? 아니요. 그럼 지금은 어떤 계절이에요? 지금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필독은? 지금은 좀 겨울인 것 같아요. 아, 겨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빨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음, 노력해 보죠. 겨울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음, 양분을 이렇게 응축해 놨다가 맞아요. 봄에 다 이렇게 또 꽃을 퍼트린, 피우는 데 네. 쓰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도 꽃을 피울 겁니다. 그 주기가 좀 짧나 봐요. 그렇죠. 겨울이 좀 빨리 지나가나 봐요. 겨울이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부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는 어딘가요? 집을 제외하고. 뭐 내가 전시했던 갤러리 이런 것도 너무 네. 너무 그건 솔직하지 못해. 음. 너무 편안하지도 않고. 이게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It is so hard. 네. 어? 근데 내 생활관 침대 위. 일과 끝나고 6시 반에 핸드폰 딱 받았을 때 진짜 딱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그 술자리 어느 곳이든 그게 저한테 제일 한 맥주 2잔 정도 마셨을 때 그 텐션. 모든 공간 네, 그 텐션과 모든 공간 그게 밖이어도 되고 그게 밖에서 그냥 앉아서 맛있는 술이어도 되고 그렇죠. 뭐 어찌됐건 간에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면서 그 솔직하고 편안한 감정에서 들어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앞서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필동님은 관계에서 이런 힘을 많이 얻으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저희는 조만간 네. 또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못다니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렜다. 살짝 설렜어.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wish to watch the full episode, please visit our YouTube channel, youtube.com/@mindset by Dive Studios and our Mindset apps. Thank you, everybody. We will meet again soon. Bye. Bye. Shout out to 채원. 이거는 끊어주세요. 원초이. 자, Thank you for watching.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